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청와대와 야권 MB 사면 건의 조율입니다. 홍현주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와 야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를 취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이 세 사람의 사면 문제를 놓고 해법을 찾기 위해 정치권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온도차가 큰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MB 사면을 건의하면 예. 청와대가 이를 검토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3명을 둘러싼 역학관계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열흘 뒤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심사 대상에 이 부회장도 포함이 돼서 이르면 8월 13일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혐의로 수감 중이죠.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 부회장만 나오고 박 전 대통령은 그냥 둔다면 좀 형편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면 외에는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 핵심부와 청와대 참모들도 두 사람이 동시에 사면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한꺼번에 사면을 하려면 야당 대표가 건의를 해서 국민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박범계 법무장관은요. 지금은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하고 위원회도 따로 열어야 하는 만큼 광복절 사면은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두 분 전직 대통령 분들에 대한 사면은 8.15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YS가 퇴임 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했던 사례를 스터디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말이었던 1997년 12월 DJ의 건의로 구속 기소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발표한 바 있죠. 결국 이번 광복절보다는 지금부터 분위기를 서서히 만들어가면서 12월 성탄절 또는 내년 2월 설날에 사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청야 MB 사면 건의 조율 느낌표는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로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올 초 당대표 시절에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 발언 직후에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 후보는 촛불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사과했죠. 사면이 국민 통합의 열쇠라는 말에 대해서도 이제는 생각이 바뀐 건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은 이한열을 모른다입니다. 그 윤 후보가 이한열 열사가 이 각인된 조형물을 보고 부마 항쟁이냐고 물었다고 해서 논란이죠. 예,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27일 부산의 민주공원을 찾았습니다. 민주화 열사들이 새겨진 조형물 앞에서 윤 후보가 했던 말이 논쟁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러기 전에 참 부마 사태. 부마인가요? 예. 저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예. 근데 저걸 보고 윤 후보가 1979년 10월에 있었던 부마 항쟁이냐고 물었다는 겁니까? 네, 한 언론이요. 네. 이 유튜브에 부산 찾은 윤석열 6월 항쟁 조형물 보고 부마 항쟁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올리면서 지금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한열을 모른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민주 열사와 국민께 사죄해라. 김영배 의원은 낮술만 마시지 말고 공부나 똑바로 하시길 바란다라는 등 여권의 맹폭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까?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예. 앞뒤 영상의 맥락을 좀 더 천천히 들여봤습니다. 그러자 최초 영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내막들이 좀 나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이요. 먼저 이한열 열사라고 설명을 하자 윤 후보가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육교 앞에서 벌어진 시위 장면을 봅니다. 장 의원이 옆에서 11.6 이전에 부마 사태라고 하자 윤 후보가 그 부분을 가리키며 이거는 60이 아니라 부마인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한열 열사를 보면서 예. 부마 항쟁이냐고 물은 건 아니네요. 해당 조형물을 보면요. 왼편에는 이한열 열사와 군중들이 있고요. 오른편에는 1987년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열사와 군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윤 후보가 박종철 열사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발언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더 뒤로 갈게 더. 부산에서는 더 정령 들고 보니까 2018년인가 2월에 문무일 총장하고 박정철군 부친 뵈러 갔었어요. 글쎄요, 이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요. 6월 항쟁 당시 윤 후보 자택이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해서 자택 인근에 벌어진 이한열 열사 소식에 윤 후보는 누구보다 분노했다면서 민주화 운동을 86 운동권 정치인들만의 전유물로 가둬두려 했던 편협한 시각이 재현되는 것 같다. 씁쓸한 뒷멋을 남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은 이한열을 모른다의 느낌표는 내 눈에 들보도 보자로 하겠습니다. 네.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제 눈에 들보는 못 본다고 하죠. 정치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권력을 얻고 또 유지하는 게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이 공격을 위해서 왜곡까지 하려 들면 국민 정서도 그만큼 각박해지고 갈등도 심해진다는 점 늘 명심했으면 합니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